한기씨 그러면 네, 금수저 출신이잖아요. 네. 일부러 없는 척, 가난한 척 해본 적 있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저는 지금 이라고 소문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희 마인크래프트 아빠가 갑자기 애아버지 사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서 다 먹으기나 뭐잖아요. 마리오 모드입니다. 갑자기 못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블록들이 뭐 이렇게 네, 못 사는 피를 무조건 내야죠. 그렇지. 그거 할 때 보면 저희 부대 윤유부장 그 부장의 집이랑 좀 친했거든요. 이렇게 와이프랑 아이템을 이렇게 되면 저희랑 나랑 갔을 때는 그냥 진짜 맛있는 거 챙겨놓고 여기 먹어요. 슬라임블럭 다른 분들이 없죠. 잡곡밥을 해서 항상 그 식당에 맞습니다. 넣어뒀다가 슬라임블럭인데요. 먹겠는데 이거 먹어 우리 이런 거 해먹어 하면서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면육과장이라서 잘 살 것 같은데 이런 거 먹네? 나가서 야 과장님 그런 거밖에 못 먹더라.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안 나는 거예요. 마리오를 만들 겁니다. 마리오를 만들 건데 이거랑 이거 모진 그리고 또 이거 필요하고요. 깃발 안 만든 거 알죠? 못 살던 동네인데 저희 어머니가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달러 3장을 갖고 나왔거든요. 한국사람은 그때 당시 정말 큰 돈이었어요. 네, 그러고 어머니가 이제 콜라 갖고 나오고 중국 월경 그때 막 이렇게 여기다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콜라 어머니가 갖고 나오고 동네 갖고 나와서 마셨어요. 근데 저녁에 사단이 난 거예요. 비위에서 누나가 이거 이상한 병에 든 콜라라는 거를 먹더라라는 거를 자기 엄마한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가 저희 엄마랑 친하니까 와서 우리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은하가 뭐 까만 물을 마시던데 우리 딸이 그러는데 콜라라고 하더라. 그게 뭐냐 근데 엄마가 거기서 소름이 돋았어요. 신고하면 어머니가 그때 할머니가 아파가지고 원성에 갔다 왔다고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나 우리는 잡혀갈 마당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집에 좋은 게 있어도 나가서 애들한테 자랑하면 안 되는구나. 자, 제가 이 마리오 그걸 만들 겁니다. 정말 한층 더 잔혹해진 북한 국정 최경님한테 정권인데요. 그걸 하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걸 미리 예고한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건일지 이향미 씨가 우리 미니 퀴즈로 준비하셨죠? 네. 북한 거위 간부는 일본 거위 가면 죽는다. 저는 가수인데 이건 진짜 마이크로 북한입니다. 마리오 모드는 진짜 저는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희소입니다. 김정일 사망시와 관계하겠습니다.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평양에 막 사람들이 눈 내리는 날 한국어를 보던 집에 뭐라고 했죠? 충성의 눈물의 매도 장군님 전인민들의 충성의 매도를 보십니까? 정답 확인합니다. 북한 고위 간부는 짠! 김정일 운구차를 호위하면 죽는다. 네. 아 알겠다. 중구자 후회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되네. 그렇네. 자, 이제 깃발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때 김정은까지 8명이요. 그렇네. 네, 근데 그때 당시 거기 운구차에 늘어섰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김정일 시기의 신세들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송 팩트 있고요. 그다음에 우동축이라고 국가고위부 제일부부장 하던 사람, 그다음에 인민무력부장. 네, 뭐 그다음 김영준 인민무력부장 있고 네. 이용을 하는 총판보장. 그때 현재 거기 살아있는 거는 뭐 거의 고령의 김일성 시기부터 노동당에서 시세였던 최태덕과 김기남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두 사람들 둘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숙청된 거죠. 아. 이게 뭐 7인방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숙청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장성택 같은 경우는 거의 반란죄, 그러니까 뭐 전복죄 뭐 이런 식으로 죄명을 씌웠고요. 그다음에 이용호 같은 거는 김정은에게 비협조적이었다. 이용호가 총参谋장인데, 예, 그다음에 김영춘과 김정각은 4개월과 7개월 만에 바로 숙청이 됐고요. 이것도 역시 뭐 군부 실세들이기 때문에 막 똑같은 그 연쇄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 보면은 김기남하고 최태덕은 아직까지도 건재해 계시고, 이거는 이 사람들은 김일성 시대부터 계속 이어온 실세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 거의 다 보면은 그냥 뭐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들 죽은 건 아니죠? 그건 정확하게 모르죠. 그러니까 숙청이라는 거는 청산숙청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요, 완전히 장성택처럼 공개적으로 이렇게 처형을 해서 죽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원 정세에 영영 방임을 했을 수도 있고, 그건 정확한 팩트가 없고요. 그 심지어 뭐냐면 이렇게 숙청을 하거나 청산을 해서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남이나 모든 목적까지 다 없애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그 심각한 게 예전에도 있었어요. 김일성 시대에도 같이 빨치산을 해서 일본군하고 다투고 싸웠던 사람들이 썼던 저술, 한국연맹 투쟁 참가자들의 빨치산 해상기라는 이런 그런 것까지 다 해체해서 없애고, 이번에 장성택 같은 경우는 평양의 민속촌이라고 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를 없앴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 민속촌 자체를 없앤 게 아니라 북한은 이런 대규모 건설을 했을 때 꼭 남기는 거예요. 혁명 사적지라고 해서 이런 큰 건설을 하고 거실 만드는 건물 만드는 김부자의 업적을 선정을 하는 거기 보면은 김일성이나 김정은, 김정일과 그다음에 장성택 같이 찍힌 사진이 있거든요. 이런 사진을 다 없앴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그 보도에 통해서 들은 바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였을 때는 좀 그랬는데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을 누명을 씌워서 총살시켰을 때는 군 내부에서 약간의 동요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인민무력부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군사력뿐 아니라 군대한테 장사할 수 있는 상권까지 줬던 게 김정일 정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군대가 힘도 바꾸고 돈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건 앞으로 김정은에게 좀 위험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들고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조선시대의 왕이 바뀌면 어떤 숙청을 하는 듯이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만약 그 식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무서운 게 연좌제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해도 가족을 치고, 자식이 잘못해도 가족을 치워요. 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니 친가족, 칭계 가족만 아니면 뿐이 아니라 팔촌. 이런 고위급으로 올라갈수록 4분의 8층까지 다 쳐요. 사돈까지? 네, 4분의 8층까지 다 칩니다. 한강엽 선생님 때는요. 내가 한강엽이랑 친척이었어? 친척이었던 사실조차 몰랐던 사람을 쳤어요. 맞아요. 한국은 일단 사람이 죽으면 상황 이유를 밝히잖아요. 북한 간부들이 만약 갑자기 이렇게 자, 죽으면 이렇게 북한은 그 알 수가 없어요. 보도를 안 하니까. 근데 그게 어떤 무슨 자, 인물을 숙청했다고 하면 언론에서 언론 플레이어에 이렇게 안 되니까 다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써서 장성택이 그때 수청했을 때 유일하게 그 언론에서 공개했거든요. 근데 자,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믿지를 여기 않았어요. 실행 어떻게 설마 근력을 검어군데 숙청까지 했을까 그랬었는데 나중에 그게 진짜라는 게 너무 소문이 커지고 이제 너무 떠들다 보니까 알면서 그 검어부까지 숙청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조금이라도 끈질기가 있으면 그냥 파리 목숨이 되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최소령 씨가 tonton 하는 아시죠? 거는 장성택 숙청 때 북한에 있었어요. 네네 근데 어땠어요? 분위기가? 저희는 또 다른 장성택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설마 이 사람이겠는가 그 신문을 들고 온 그 삼촌이 이거 뭐라고 한 판이나 안 가뒀으면 그 앞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택과 그 수군들에 대해서 자, 이거는 어떤 반응을 지고 나라의 재산을 뭐 주고 뭐 다른 은행에다가 돈을 빼돌리고 이제 최악의 그 이제 국민들이 몰렸을 때 뭐 신경이라든가 나라의 그 완전한 재고가 없어질 때 장성택가 그 돈을 이제 금융전에 풀어가지고 장성택이 유미야! 를 끊어버리고 자기가 이제 올라서 있는 이거 봐봐. 그래서 이 사람이 활동을 했다는 걸 이렇게 주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소용했다고. 그때 분위기는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너 아까 하냐, 아빠 아니면 들어봐. 장성택이 나쁜 사람이잖아. 아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그냥 믿었어요. 와봐. 왜? 빨리 와봐. 내고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자기가 뭐 빨리 와봐, 이. 앞에 원래 그
왜? 너 아까 뭐 찾았어? 짜장 찾았지? 그 냉장고에 통에다가 내가 아빠가 담아놨다 했잖아. 그거 하나도 안 먹고서 담아놓은 거야. 식으면 화면에 가끔 나와. 김정은 먼저 먹어 빨리. 그거 아빠 손 안 댔어 그냥. 캔을 열어놓으면 어떡해. 자, 여기 라이 처리 넣어주고. 아무튼 뭐 이렇게 본인의 아버지 무구차를 기고했던 7명의 간부를 모두 숙청한 김정은인데 이게 예전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북한 역대 살생부의 특징을 이소연 씨가 알려주시겠습니다. 이만갑을 위하여 복무함. 이만갑 공식 군사부대인 전 이소연이 지금부터 북조선을 벙커로 몰아넣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의 역대 살생부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조선 역대 살생부를 만든 첫 번째 인물 자, 김일성. 반대로 할 겁니다. 아니면 살생부를 저거 만들었는데 할까요? 상대를 선제 공격하는 수법을 썼던 김일성은 당시 자신의 최대 라이벌이던 자, 이제 김일성의 부위원장 현준혁을 평양시청함 노상에서 권총으로 암살. 자신의 세력을 위협하던 박헌영도 간첩죄로 숙청. 후에 자신의 정적들을 모두 제거하며 김일성 권력 체제를 굳건히 살렸습니다. 북조선 역대 살생부를 만든 두 번째 인물 김정일. 김일성의 견제까지 받았던 김정일은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자 김일성 본래, 김일성의 수족들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먼저 김일성의 금꼬지기였던 신상균을 교통사고로 제거. 비슷한 시기에 활용하던 김일성의 수족들도 김정일의 연애석에 탐송한 기각기에 모두 본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이에 고위 간부들의 수용체를 담당하던 중앙당 대정부의 군수가 사망과라는 웃지 못할 불명까지 오갔습니다. 북조선 역대 살생부의 마지막 종결자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살생부가 모두 비밀리에 만들어졌다면 김정은 시대의 살생부는 즉흥적이고 공개적이며 소총, 박격포, 화염 망사기 등의 다양한 무기들까지 사용해 숙청 대상을 가리지 않는 잔인함까지 보였는데 후기 세습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엔 고위급 간부들의 곁가지들을 살생부에 올리며 공포 정치를 시작한 김정은. 이에 평양은 끊임없이 살생부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집권 4년 동안 140명에 가까운 간부들의 이름을 살생부에 올렸으니 어, 어디야? 지?